안녕하세요. 부버치 김현빈 기자입니다. 최근 리버풀이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그 구단 내외부적으로도 많은 마찰음이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멜리사 레디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리버풀 내부 기자가 최근 리버풀의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보도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또 어떤 일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 인물들은 어떤 인물들인지에 대해서 샅샅이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승점 29점으로 10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 진입은 고사하고 중위권에서도 밀려날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최근 부진이 상당히 심각한데요. 월드컵 이후에 공식 대회 10경기에서 3승 2무 5패의 부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리그컵에서는 맨체스터 시티한테 2대3으로 패하면서 탈락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FA컵에서도 브라이턴한테 1대2로 패하면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습니다. 프리미어 리그 우승은 사실상 이것도 물 건너갔고요. 그러면 리버풀한테 남은 거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과 그리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인 4위 진입, 이 두 가지밖에 목표가 남아있는 게 없다라고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리버풀에게 남은 건 챔피언스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인 4위 진입을 목표로 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둘 다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목표들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리버풀은 최근 프리미어리그 원정 3경기 연속 3실점을 했거든요. 1월 2일에 있었던 브렌트포드전에 1대3으로 패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브라이튼전에 0대3으로 패했었고, 그리고 울버햄튼전, 지난 주말 그 울버햄튼전에 0대3으로 패했었는데요. 이는 그 1993년 11월과 12월 사이에 프리미어리그 원정 3경기 연속 3실점 이상 한 이래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멜리사 레디 스카이 스포츠 기자가 리버풀의 최근 문제에 대해서 조금 폭로한 기사가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요. 일단 제목이 클롭의 리버풀 두뇌 유출로 상처받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건 그 인재 유출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단 그 리버풀은 위르겐 클롭 감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이크 고든 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드워즈 단장까지 3인이 황금 트로이카를 이루면서 지난 시즌까지 어느 정도의 그 황금기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셋이 굉장히 역할 분담이 잘 되면서 협업들을 잘 해나가고 있었거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클롭 감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클롭의 뇌라고 불리던 그 마인츠와 도르트문트 감독 시절에도 항상 옆에 따라다니던, 선수 시절에도 둘이 동료였었거든요. 그랬던 그 부바치와 레인더스 코치, 이 둘이 이제 클롭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술적으로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공을 했었죠. 부바치에 대해서는 소개를 했으니까 레인더스 코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요. 레인더스 코치는 그 현재 그 리버풀의 풀백 축구를 어느 정도 구축한 데 있어서의 큰 공로가 있는 걸로 유명하죠. 아놀드와 로버트스를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용하면서 거기서의 이제 많은 공격 기회들 양산하는 플레이들을 이끌어낸 인물인데요. 그래서 실제 이 사람이 했던 말 중에 그게 있죠. 나는 풀백의 크로스를 풀백이 골을 넣는 걸 보는 게 꿈이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현지에서의 평가도 상당히 좋아서 그래서 리버풀 차기 감독 배당률에서도 1위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버풀 전 단장이죠. 현재는 아니죠. 왜냐면은 지난 시즌을 끝으로 리버풀과 작별을 고했거든요. 휴식을 이유로 그만둔 건데요.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상당히 뛰어난 영입 수완을 보인 인물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선수를 보는 눈도 상당히 좋은데요. 피르미노 같은 경우는 클롭 감독이 오기 전에 이미 영입을 했던 선수이고, 만의 영입에도 상당히 크게 영향력을 행사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모하메드 살라도 원래 클롭 감독은 모르던 선수라고 했었거든요. 살라에 대해서. 근데 이제 자꾸 브란트라던가 드락슬러라던가 이런 선수들 영입하려고 클롭이 거니까 에드워즈가 야, 얘 좀 봐봐라 하면서 막 보여줘가지고 그래서 살라 영입이 추진됐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살라는 리버풀 황금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을 한 거고요. 현재까지도 에이스로 뛰고 있고요. 리버풀 사장인 고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화로운 조율 능력을 보여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클롭과 에드워즈 사이에서
전체적인 의견들을 조율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셋이 상당히 협업 체제가 잘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에드워즈 밑에서 일하던 줄리안 워드가 이제 새 단장으로 이번 시즌에 부임을 하게 됐던 거였거든요. 이거는 이제 리버풀의 시스템의 연속성을 가져가겠다는 포석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인물이 이제 줄리안 워드인 거죠.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조금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특히 이제 고든 사장은 현재 리버풀이 매각 작업을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구단 내부 일들은 하지 못한 채 매각 작업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요. 이런 가운데 이제 그 클롭 감독과 그리고 클롭 감독의 코칭 스태프들과 뭐 그 옆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입김이 상당히 세졌다라는 게 멜리사 레디 이제 기자의 주장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워드가 부임한 지 한 시즌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번 시즌을 끝으로 단장직을 그만두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미 11월 24일에 선언을 하면서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12개월 동안은 미친 일들이 발생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리서치 디렉터인 이안 그레엄도 팀을 떠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 일가견이 있거든요. 현재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가장 능력이 좋다라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떠나기로 했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멜리사 레디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요. 리버풀 직원들 사이에서 워드와 그레이엄의 사임과 관련해서 둘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도로 발휘할 만큼의 권한이 더 이상 본인들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리버풀 데이터부의 이탈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2020년 11월에 수석 경기 분석가였던 킹스턴이 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난 그 월드컵 당시 모로코에서 비디오 분석가로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모로코의 월드컵 준결승 돌풍에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 경기 및 선수 육성 분석가인 레일랜드도 2021년 12월에 뉴캐슬로 떠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는 뉴캐슬 1군 코치 겸 분석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그 레일랜드는 에디하우 감독이랑 먼저 인연이 있긴 했어요. 클롭 이전에. 과거에 이제 그 에디하우 감독이 번리 감독을 했었을 때 그 밑에서 일을 했었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간에 위르겐 클롭 감독이 레일랜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를 했었냐면요. 정말 좋은 눈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선수들과의 대화 같은 것들, 조율 같은 것들, 피드백을 정말 잘 해준다. 그렇게 평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레일랜드가 뉴캐슬에 간 거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축구판에는 비밀이 별로 없다. 그러니까 사실상 자기네들이 비밀스럽게 쓰던 무기를 뺏겼다라는 얘기인 거죠. 당시 이제 호니 슈타인이라고 그 독일에서 상당히 유명한 기자는 뭐라고 했었냐면요. 부바치 교체를 통해 레인더스에 대한 클롭의 신뢰는 리버풀에서 입증됐다. 레인더스의 성공은 일부 사람들이 클롭을 더 신뢰해야 한다는 걸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사실상 그 부바치가 레인더스의 영향력이 커지는 거에 대해서 견제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떠나게 됐었다는 식의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링 더 노이즈라는 자서전에 그 얘기를 하게 된 거였죠. 그리고 또 이제 멜리사 레디 기자는 이번에 이제 쓴 기사에서 클롭 감독과 펩 레인더스 수석 코치가 전보다 큰 권력을 쥐고 있는 데 대한 왈과 알부는 줄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팀이 리버풀에 많은 성공을 가져온 게 사실이거든요. 일단 그 가장 대표적인 걸로 아놀드의 풀백 보직 변경이 있습니다. 이미 그 아놀드가 리버풀 아카데미에 있을 때부터 1군에 올라가려면은 풀백으로 뛰는 게 좋겠고 또 이 풀백 자리에서 아놀드의 역량이 극대화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때부터 이미 3개월 동안 투자해가지고 이끌어낸 성과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에드워즈 단장을 포함한 데이터 팀들이 알리송이라던가 반다이크라던가 살라라던가 로버트슨이라던가 마네라던가 그리고 파비뉴 영입을 이끌어냈던 거였죠. 특히 뭐 로버트슨 같은 경우도 클롭 감독이 전혀 모르던 선수였거든요. 근데 이쪽에서 이제 발굴해낸 거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이제 그 반다이크 같은 경우는 원래 그 사우스햄튼하고 불법 추축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리버풀이 여름에 영입을 못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크게 발생했을 때 그때 이제 고든 사장이 그거면서 이제 클롭 감독은 사실상 반다이크 영입을 포기했었다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에드워즈 단장이 밀어붙인 거였고 그리고 또 이제 거기서 고든 사장이 사우스햄튼 보드진과 대화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 핵심 인사들이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빠지게 된 게 리버풀이 최근에 내려가게 된 데 있어서의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다가 또 이제 2018년에는 로버트슨을 비롯해가지고 아놀드, 피르미누, 살라, 조 고메스, 사디오 마네 그리고 핸더슨 같은 선수들과 장기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현재 토대를 발전시켜 나가겠다. 그러면서 전성기를 유지하겠다는 그런 열망을 드러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클럽 감독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요. 재계약으로 이 선수들을 지킬 수 있다는 건 외부에 전하는 강력한 신호다. 정말 환상적인 계약이다. 우리 선수들이 축구 선수 정말 좋은 나이대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2019년부터 서서히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디 기자 같은 경우도 이때쯤부터 클롭과 그리고 클롭 측근들의 영향력이 커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일단 2019-20 시즌부터 선수 영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죠. 먼저 2019-20 시즌은 아예 전력급 선수가 없었고요. 2020-21 시즌에 조타와 티아고 알칸타라 2명 영입한 게 사실상 즉전력감 영입이었고요. 치비카스도 유망주니까요. 2021-22 시즌도 여름에는 코나테 하나 영입했다가 겨울에 급하게 루이스 디아스를 영입을 했던 거였고요. 이번 시즌 역시도 여름에 즉전력감은 다윈 뉴네스 딱 한 명밖에 없었죠. 그리고 겨울에 급하게 각포를 영입을 했는데요. 특히 이 뉴네스하고 각포 영입이 바로 클롭과 코칭 스태프들이 단행한 영입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의견은 듣지 않고 거의 강행해서 영입을 한 거라고 하는데요. 거기다 또 이 두 영입이 문제가 되는 게 리버풀 내부에서도 그렇고 또 이제 리버풀 관련 기자들이라던가 팬들 역시도 중앙 미드필더 영입이 더 급하다라고 얘기들을 했었는데 클롭 감독은 확실한 선수 아니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 그 뉴네스 같은 경우는 원래는 리버풀이 영입을 하려고 했던 선수가 추아메니였어요. 근데 이제 6월 11일에 레알 마드리드가 추아메니를 먼저 데려가는데 성공을 했죠. 접촉 자체는 리버풀이 먼저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추아메니 영입에 실패를 하니까 그리고 벨링엄 영입을 하고 싶어 했으나 최우선은 무조건 벨링엄이었는데 벨링엄 영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걸 알게 되니까 곧바로 추아메니 영입에 실패하고 3일 뒤에 뉴네스를 영입을 하게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금액을 그대로 갖다 부었다라고 합니다. 각포 같은 경우도 각포 영입이 필요했던 거는 맞긴 하지만은 미드필더 영입이 더 시급했는데 미드필더 영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포 영입을 단행을 하게 된 거였죠. 멜리사 레디 기자도 그렇고 많은 이제 리버풀 내부 기자들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벨링엄 영입 한 명으로는 리버풀 중원 노쇠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거기다가 벨링엄 영입 역시 보장된 게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 레알 마드리드, 맨체스터 시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런 빅클럽들이 다 노리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클롭과 그의 측근들은 벨링엄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고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2019년부터 시작된 잘못된 재계약 문제도 있는 건데요. 물론 핸더슨과 재계약을 한 거는 핸더슨이 팀의 주장이고 상징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밀러 재계약이 말이 많은 거죠. 물론 밀러도 팀에 굉장히 오랜 기간 헌신했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건 맞는데 세대 교체가 필요했다는 거죠. 세대 교체가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6월에 재계약을 체결했고 여기에는 그리고 클롭 감독이 밀러를 원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이라는 보도들이 나왔던 거고요. 그것도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가 얘기를 한 거죠. 거기다가 현재까지도 1년 연장 계약을 했던 거였거든요. 현재까지도 물론 밀러가 여름에 리버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긴 하지만은 지난 여름처럼 마지막 순간에 연장 계약을 하게 될 것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골닷컴의 닐 존스 기자가 보도를 한 겁니다.
이렇듯 그 리버풀이 최근 들어서 지속된 영입 실패와 잘못된 재계약이 이루어지면서 리빌딩 타이밍을 놓치고 있거든요. 너무 어린 선수를 영입하거나 즉전력이 될 수 없는, 아니면 영입을 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미 리버풀이 2020년 3월 9일에 프리미어리그 팀들 중에서 5번째로 평균 연령이 많았었거든요. 만 28세로. 그래서 저기 이제 보면 타임 투 리빌드라고 적혀 있죠. 하지만은 이 선수들이 나이를 먹었음에도 변화가 없다라는 겁니다. 밀러, 핸더슨, 티아고, 판다이크, 마팁, 피르미노, 살라 여전히 다 팀에서 뛰고 있는 거죠. 특히 중원의 나이가 들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리버풀의 문제는 단순히 이제 데이터 팀의 유출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의료팀에서도 상당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당장 그 2022년 여름에 팀 주치인 짐 목슨이 팀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다양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물리치료사들과 스포츠 과학부 사이의 마찰이 구단 의료부서 내에서 심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가운데에 목슨이 별다른 설명 없이 구단을 떠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그 목슨은 무릎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슨이 사임하고 나서 곧바로 한 달 뒤 2020년 9월에는 재활 전문 및 퍼포먼스 매니저인 필립 야콥센마저 사임을 했거든요. 근데 원래 그 야콥센 같은 경우는 2020년 당시에 리버풀에서 부상자 숫자가 유난히 늘어나니까 당시 이제 그 재활 전문가인 야콥센을 데려오게 된 거였습니다. 이 인물이 단순히 재활 치료에만 전문가가 아니라 물리치료사들과 그 스포츠 과학부 사이에서 부서 간 연합을 도모하고 단일한 그 업무 방향성을 만들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가 사임한 이유는 이러한 협업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느꼈기 때문이라고 멜리사 레디 기자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의료팀이 이탈하게 된 데에는 피트니스 코치인 콘 마이너의 영향력이 너무 커진 게 작용했다라는 얘기들을 멜리사 레디 기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참고로 이제 콘 마이어는 클롭의 도플갱어로 유명했었죠. 그러니까 화면 중에 클롭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인물. 그게 바로 이제 콘 마이어였거든요. 근데 콘 마이어가 능력이 아주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어쨌건 간에 리버풀 선수들의 많은 활동량과 압박에 있어서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 현재 너무나도 커졌다는 거죠. 그 멜리사 레디 기자의 말에 따르면은 그 리버풀 내 일부 사람들은 클럽의 전폭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피트니스 책임자 콘 마이어가 클럽에서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함께 일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다. 클럽의 수석 코치 레인더스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다는 보고도 있었다. 커크비에 있는 클럽의 악사 훈련 단지에 있는 직원들은 콘 마이어와 같이 일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정서가 팽배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직원은 인사 측면에서 보이지 않는 다양한 변화가 리버풀에 퇴행적인 악영향을 끼쳤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번 시즌 어쨌건 간에 리버풀은 유난히 많은 부상에 시달리고 있죠. 특히 이제 전반기에 부상이 리버풀이 많았었거든요. 월드컵 이전까지는 리버풀이 가장 부상이 많은 팀이었고요. 시즌 전체로 놓고 보더라도 이제 월드컵 이후에는 첼시의 부상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첼시와 리버풀이 가장 많은 부상자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물론 뭐 여기에는 주치의라던가 재활 전문가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떠난 것도 있긴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리버풀과 첼시가 유난히 많은 경기를 소화한 것도 이번 시즌 줄부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지적들이 있는데요. 실제 그 최근 2시즌 동안 첼시가 122경기로 가장 많은 경기를 단순히 프리미어 리그를 떠나서 유럽 전체 리그 팀들 중에서 소화를 했고, 그 뒤를 리버풀이 117경기로 따르고 있습니다. 리버풀은 지난 시즌에 4개 대회 우승을 노렸었으니까요. 뭐 프리미어 리그 준우승이었고요. 끝까지 맨시티와 경쟁을 하다가 FA컵도 결승까지 가서 우승을 했었고, 리그컵도 결승까지 가서 우승했었고, 챔피언스 리그는 결승에 가서 레알 마드리드한테 패하면서 준우승에 그쳤었죠. 이렇듯 그 리버풀은 의료 시스템의 붕괴라고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더해서 선수단의 피로 누적까지 이어지면서 햄스트링 발발이 이번 시즌에 유난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햄스트링 같은 경우는 선수가 피로하게 되면은 가장 쉽게 발생하는 부상이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이게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하다가 찢어지는 거니까요. 근데 현재 리버풀은 무려 17번의 다른 그 햄스트링 부상이 발생을 했었고, 이걸 이제 선수들이 햄스트링 부상으로 빠진 걸 환산하면은 79경기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단순히 멜리사 레디 기자의 주장만은 아닌 거예요. 디 애슬레틱 Q&A 시간에 이제 한 유저가 디 애슬레틱 리버풀 담당 기자인 제임스 피어스한테 이제 질문을 한 거거든요. 멜리사 레디 보도가 있는데 이거에 맞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피어스 기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번 시즌 들어서 나도 그 사안에 관해서 할 얘기가 좀 많은 것 같다. 구단 외부에서 진행 중인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자금의 상황은 구단에게 악재면 악재이지 그게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현재 리버풀이 추락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이다. 네가 말한 대로 사이먼 휴즈, 디 애슬레틱의 그 동료 기자인 거죠. 사이먼 휴즈도 구단 직원 퇴사를 주제로 이미 기사를 기고한 바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리버풀 보드지는 클롭을 신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다라고 해요. 거기다가 이제 헨리 윈터, 굉장히 유명한 기자죠. 푸포트에서도 일하고 했었던 헨리 윈터 기자 같은 경우 영국 정론지인 타임즈에다가 뭐라고 이제 기고를 했냐면요. 현 시점에서 리버풀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클롭보다 더 나은 카드를 감독을 찾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술적인 부분이라던가 팀 빌딩적인 측면에서 모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상 현재 리버풀을 만든 인물이 클롭인 건 맞으니까요. 다만 이걸 클롭 혼자 한 게 아니고 주변에 그가 데이터 팀이라던가 아니면 메디컬 팀이라던가 협업들이 잘 이루어졌는데 이것들이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클롭한테 과부하가 걸리고 있고 클롭 측근들이 영향력이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게 현재 문제인 거죠. 거기다가 이게 또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결국은 리버풀이 매각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매각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뭐 새로운 사람들 데려와가지고 또다시 이제 고든 사장도 와가지고 조율을 하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지금 보드진들은 매각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결국 실무적인 것들이 다 클롭한테 쏟아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연스럽게 영향력도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문제는 이제 리버풀의 향후 일정도 상당히 힘들다는 데에 있습니다. 당장 그 에버턴하고 머지사이드 더비가 있죠. 근데 이제 뭐 에버턴이 현재 그 강등권에 있다라고 하더라도 션다이시 감독 부임하고 곧바로 이제 뭐 감독 데뷔전에서 아스날한테 승리하기도 했었고 또 에버턴은 항상 안 좋을 때도 리버풀의 발목을 잡아왔거든요. 그게 바로 더비 경기의 매력이기도 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프리미어리그 4위 팀인 뉴캐슬 원정을 떠나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레알 마드리드하고의 챔피언스리그 경기도 있습니다. 뭐 그나마 팰리스전이 쉬운 편이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여기서도 계속 연패를 하게 된다면 팰리스전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데다가 울버햄튼전은 당장 지난 주말 경기에서 0대3 대패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또 이제 맨유하고의 라이벌전이 또다시 이어지고 본머스가 현재 뭐 강등권에 있긴 하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본머스도 결사적으로 리버풀전에 나설 걸로 보이고요. 거기다 원정 경기고요. 또 레알 마드리드와의 챔피언스리그 원정 경기까지 이어지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리버풀이 하위권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이 난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보드진들이 너무 매각 작업에만 집중하지 말고 구단에도 어느 정도 조금 정리 작업들은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역할 분담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다시 정립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러면 리버풀과 관련된 또 다른 문제들이 있다면은 아니면은 조금 더 추가 보도들이 나온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한준TV에서 더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